자,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지금 이 학교 교무실 안에서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책에서 발췌한 6장의 내용, 조선의 마마가 전쟁의 결말을 바꾸다. 이 본문을 제가 해설하기 위해서 지금 교무실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번 그 테러보다는 목소리를 좀 크게 할 수 있어요. 좋네요. 텐션도 좀 올라가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판적 읽기에 넣었습니다, 제가. 뭐, 글쓴이의 의도,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추론하며 읽을 수 있고, 이거 추론적 읽기죠. 그리고 글에 드러난 관점, 뭐, 사회문화적 이념을 판단하며 읽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결국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건 뭐니 뭐니 해도 내용, 이해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번부터 해서 쫙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글을 읽기 전에 자신이 병자호란에 대해 알고 있는 상식을 떠올려 봅시다. 자, 이대 런조, 인조, 떠오르는 상식들 막 있죠. 막 남한 산성, 자,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막 삼전도의 구료. 그 다음 또 뭐, 척화대 주화론.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기에 대표주자가 보통 김상헌, 여기에 대표주자가 보통 뭐 최명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어떤 반에서는 자꾸 척화론 펼친 사람을 김윤석이라고 하는데, 그 배우 이름 가지고 그렇게 연기를 정말 잘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짧게 거론을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신기하게도 이 병자호란에 대해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요, 전쟁 얘기가 거의 없어요. 왜일까? 왜일까? 그 원인은 바로 요거 때문이겠죠. 어? 우리가 명백히 졌다고 생각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딱히 전쟁의 경과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이거랑 비교할 만한 사건 하면 역시 우리가 임진왜란을 많이 에헤이. 임진왜란을 많이 떠올리게 될 거야. 그쵸? 임진왜란을 떠올리게 될 건데, 요 임진왜란이란 전쟁은 피해 면에서는 우리 조선이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전쟁 목적 달성 측면에선 결국 우리가 이겼어. 왜냐? 얘들이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했잖아. 저 일본 애들이. 근데 병자호란은 뭐로 봐도 우리가 패배한 전쟁이다 이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진지한 고찰보다는 그저 런조, 그저 인조, 그저 남한산성, 중립외교 이런 키워드로만 범벅이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런 걸 안타까워했는지 이 책의 저자가 병자호란에 대해서 좀 침착하게 사료 중심으로 분석을 해본 책이 바로 이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책 홍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글만 읽으세요. 자, 가겠습니다. 이제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마마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고찰을 정리할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뭘 뜻해요? 아, 이게 아마 글 후반부이겠구나 하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병자호란 전야 서울에서는 마마가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국 사원에 만문당한, 야, 시작부터 난관이 닥치기 시작했어. 내국 사원에 만문당한,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내국 사원은요, 그 당시 청나라에 있던 기관 중에 이제 기록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만문은 만주 글자를 가리킵니다. 당안은 중국 애들이 이제 공문서를 당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요것을 풀이해주면 이제 무엇이 되냐? 요것을 풀이해주면 무엇이 되냐? 자, 내국 사원이라는 기관의 내국 사원이라는 기관의 만주 글자 공문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것과 한문으로 쓰여진 청태종 실록이든 간에 청의 기록은 일관되게 모두 병자호란 기간의 마마에 대한 이야기를 애써 은폐하고 있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럼 아마 앞에 나와 있겠죠. 자,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전쟁이 끝난 뒤의 기록을 통해서
조선 땅에 머물던 청군이 마마의 위협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제가 문제를 낼 때 이걸 정말 확인할 수 있는 보기를 첨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딸딸딸 외우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사료상 구체적인 날짜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병자호란 기간 청군 진영에서는 그것도 홍타이지가 머물던 어영 부근에서 분명 마마 환제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여기서 어영은 뭐예요? 임금의 진영, 임금이 이제 거처하는 군영이라고 봐야겠죠. 마마 환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생신이었던 홍타이지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생신이었던 왕, 버일러들과 함께 피두에 들어가야 했다 하고 나오는데요. 야, 이 한 문장에 저런 전혀 알 수 없는 단어가 3개가 나왔다. 이제 해설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자, 생신은요. 천연두 마마를 알아본 적이 없는 이들이에요. 반면 숙신은요. 천연두를 알아서 면역을 획득한 이들이에요. 뭐예요? 항체죠, 항체. 알죠? 자, 그 다음 피두는요. 두를 피하는 겁니다. 두를 피하는 일. 여기서 두는 천연두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일러 정도 되면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래요. 버일러는요. 3등 황족이라고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 1등 황족을 우리는 청나라에서는 친왕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군왕은 이제 몇 등? 2등 황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은 누구누구를 뜻하겠다? 친왕과 군왕을 뜻하겠다. 그 다음 가는 지위를 가진 애들이 버일러, 한자 표현으론 페르기라고 하는 녀석들이었습니다. 얘들과 함께 피두에 들어가야 했어요. 왜? 마마 걸리면 죽으니까 잘못하면. 그래서 정축년 정월 후반 5탄에 홍타이지 및 생신왕 버일러들의 동정이라는 건 움직임 그 자체를 뜻해요. 멈춘 거 움직인 거 합쳐서 동정이 기록으로부터 아예 사라져버린 것도 피두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홍타이지가 전쟁이 끝나자마자 도르곤, 두두, 이거 질문 많이 하는데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인명입니다. 인명. 도르곤과 두두를 제외한 왕 버일러들을 대동하고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던 것도 피두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낼게. 왜 도르곤과 두두는 제외되었을까? 왜 제외되었을까? 여러분들이 추론해보면 어때요? 생신왕 버일러들은 런을 해야 됐습니다. 그럼 도르곤과 두두는 아마 뭐였을 것이다? 아마 숙신이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이게 실제 책에서 보면 한 명은 숙신인 게 확실하고요. 한 명은 확실하진 않은데 이런 일이 잦아요. 그래서 아마 숙신일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귀국하는 동안, 그리고 플러스 귀국 이후에도 한동안 그는 누구예요? 그 누구야? 홍타이지죠. 요 홍타이지는 마마로 인해 행동에 제약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홍타이지가 이렇게 행동에 제약을 받고 숨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다? 청군을 덮친 마마의 위협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있는 거야. 지금 이거는 녹방이기 때문에 이해 안 되면 멈춰. 너네가 알아서 멈춰. 알겠지? 내가 멈춰줄 필요 없죠. 자, 바로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고찰을 추론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홍타이지가 정축년 정월 후반에 다다다다다다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잠깐만, 편집자 주에 이 본문에서는 1637년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네. 자, 여러분, 병자호란이 병자년에 일어났어요. 근데 병자년은요 1636년입니다. 그래서 갑, 을, 병 다음에 우리가 정을 쓰거든. 그 다음 자축, 축을 씁니다. 그래서 정축년은 1637년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앞으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정축년은 다 1637년이야. 그리고 제가 혹시나 몰라서 얘기하는데 정월은 몇 월이냐면 음력 1월을 가리킵니다.
야, 이거 진짜 상식인데 모르는 애가 있더라고. 자, 여러분, 우리 호두 까먹는 날 있지. 호두 땅콩 까먹는 날. 그날이 정월 대보름이잖아. 그날 언제 있어요? 겨울에 있죠. 왜냐? 음력 1월 15일이 정월 대보름이에요. 설날 보름 다음에. 음력 1월 1일이 설날이잖아. 너네 이건 알지? 좋아. 모르는 사람들은 검색해봐. 이제 더 설명 못 해줘. 자, 그래서 정월 1월 후반에 생신왕 벌러들과 함께 피두에 들어갔으리라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사료상의 결정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 느낌표죠. 자, 서울을 떠난 지 약 5달이 지난 시점인 1637년 7월 5일 홍타이지가 조선에서의 전쟁 기간 청군의 기율 문란을 문제 삼아 왕 버일러들을 꾸짖은 일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쉽게 말하면 청군들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돌아갈 때 막 약탈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약탈도 하고 막 포로도 많이 잡아가고 이러니까 이걸 문제 삼아서 1등, 2등, 3등 황족들을 단체로 불러다가 빠따를 친 거야. 대가리 박아시킨 거야. 내용은 대충 이런 거겠죠. 야, 너네 옛날 버릇 못 버리지. 지금 우리가 중국 본토까지도 넘보는 이제 제법 큰 나라가 됐는데 아직도 그런 약탈하던 시절에 버릇을 못 고쳐가지고 그렇게 본능대로 움직여? 너네 진짜 나 잘못하면 너네 언제 한번 잡아서 죽는다 진짜 라고 이제 꾸짖은 일이 있었다 이거. 그런데 이번 문제 조금 이따 풀게요. 자, 꾸짖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누구는 당연히 홍이겠죠. 홍타이지겠죠.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독해 자체가 어그러져. 이때 그는 지나가는 말로 조선을 평정한 직후 자신의 조기 귀국, 미리 귀국한 사실을 가리켜 비두선귀라는 워딩을 했다 이겁니다. 마마를 피해 먼저 귀국을 했대요. 자, 결국은 성태종 실록이건 내국사원의 만문 당한이건 이 마마를 피했다는 걸 은폐하려고 했는데 결국 누가 밝혀버렸네? 홍타이지 본인이 직접 밝혀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축년 2월 13일 1637년 2월 13일에 마마 소식 때문에 홍타이지가 관원과 만나지 않았음을 언급한 바 있지만 이건 뭘 알려주는 거예요? 조심했네 정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7월 5일의 기사는 뭘 알려주는 거예요? 쫄티 키 이걸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홍타이지의 조기 귀국 자체가 애초부터 무슨 행위였다? 비두행위였다는 걸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청태종실록의 편찬자들은 비두 사실을 완전히 은폐하는데 실패했다. 여러분들 지금 둘 중 하나겠죠? 홍타이지가 성질이 엄청 더러운 애면 지금 저 죽은 이 세계에서 아마 청태종실록 편찬자들 빠따를 치고 있을 거고요. 아니면 평등한 관계로 이제 지옥이나 천국에 갔다면 편찬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런 거 어렵다고 말했잖아요. 제가 다 은폐하려고 기록까지 지우고 조작했는데 황제님이 그렇게 밝히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적 증거 네 글자 기억해야 되는 거 뭐? 피, 두, 선, 귀라는 이 네 글자를 우리 기억해야 된다. 자,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2번 문제의 정답은 결국 무엇이겠다? 피, 두, 선, 귀라는 문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까지 풀어보자. 아래의 내용 이런 박스를 내가 냈네. 이 박스는요. 책의 다른 부분에서 발췌한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제가 굳이 문제를 낼 때 이런 걸 많이 가져오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 여러분들 뭘까? 아마 이런 방식으로 제가 시험을 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금 조금 희미하게 들고 있습니다. 안 낼 수도 있고요, 물론. 자, 그래서
이 필요 사실을 은폐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알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자호란은요. 황제인 홍타이즈가 직접 이끈 전쟁이었어요. 친위 정벌하는 전쟁이었고 의로운 전쟁임을 표방하고 있었는데요. 요 황제와 비슷한 말로 우리는 천자라는 말을 씁니다. 뭐예요? 하늘의 아들이죠. 근데 하늘의 아들이 의로운 뜻을 받들어서 하늘의 뜻으로 일으키는 전쟁입니다. 하늘의 뜻으로 일으키는 전쟁인데 만약에 홍타이즈가 마마 같은 거에 쫄티했다라고 하면 홍타이즈는 하늘의 아들임에도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뭐예요? 명분이 상당히 약해지죠. 왜? 홍타이즈라는 천자가 의로운 전쟁이라는 이 슬로건을 내걸고 전쟁을 딱 하는데 마마가 도네? 그래가지고 홍타이즈가 걸렸네? 그러면 뭐야 저 새끼 저거 천자라더만 하늘의 뜻이랑 반대로 가네? 그리고 또 이걸 피하기 위해서 먼저 쫄티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야 천자라는 놈이 까오상하네. 이럴 거 아니야. 그니까 피두사실을 은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홍타이즈가 빨리 가던 이유가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너네 막 만화 같은 데도 보면 막 주인공이 등장할 때 멋있게 등장했단 말이야. 멋있게 등장했는데 이 멋있게 등장한 애는 그만큼의 뭐가 필요해? 책임이 필요한 거야. 아 멋있게 등장했는데 금방 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엄청 까오상하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하건대 다음 갑시다. 홍타이지는 마마에 쫓겨서 조선 땅을 서둘러 떠났던 것이 분명하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래서 환자가 언제 발생했나 하는 거야. 이 대목에서 정월 16일에 중대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는 거 있어요? 없죠. 당연하죠. 안 나왔으니까. 자, 이게 제5장에 나와 있어요. 제5장에서 고찰했듯이 분명 홍타이지는 정월 16일에 중대 사건으로 인해 전쟁을 서둘러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정월 16일경에 청군에게 전쟁 계획 궤도 수정을 요구했을 법한 군사적 상황 변화는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유를 첨부하자면 여기서 위협을 줄 만한 녀석들이 명과 조선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이 말대로라면 군사적 측면에서는 정월 16일에 중대 사건이 될 만한 후보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요 정월 16일에 중대 사건이라는 미지수에 어영부근에 천연두 환자가 생겼다는 사실의 인지라는 사건을 대입해 보면 어떨까라고 한번 연관성을 추측해 보고 있는 겁니다. 좀 피곤하네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제5장의 말미에서 홍타이지로 하여금 전쟁을 서둘러 끝내게 만든 정월 16일의 중대 사건은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요. 이거는 청군 진영의 마마 환자 발생이야말로 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합니다. 첫째, 청군 진영의 마마 발발은요, 병자호란 동안 조선 땅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만 봐도 5장에서 제시한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알 수 있어야지. 추론이 가능해야죠. 그쵸? 그 다음에 둘째 그것.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청군 진영의 마마 발발이죠. 이거는 홍타이지에게 전쟁 계획의 변경을 강제할 만큼 뭐 한 것이었다. 엔진 하는 거 봐. 상당히 불편해 지금. 자, 전쟁 계획의 변경을 강제할 만큼 심각한 것인 겁니다. 그럼 둘째 조건은 뭐다? 심각입니다. 이게 둘째 조건이죠. 그 다음 셋째, 홍타이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왕공들은 생신이었으므로 마마의 발발은 그들 왕공들, 생신인 왕공들이 모두 조선을 서둘러 떠날 이유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게 바로 셋째 조건이겠죠. 뭐 조선을 서둘러 떠나야 할 이유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타이지는요 고백했어요. 무슨 문구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 말. 뭐 피두 선귀라는 말을 통해서 이걸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요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4번 문제와 3번 문제,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3번, 4번 문단 중에 어떤 내용을 뒷받침하는 게 적합한가요? 이 내용 읽어봅시다. 실제로 명군은 정축년 몇 년이라고 몇 번을 얘기하죠. 1637년 2월 중순이 되어서야 비로소 군사행동을 시도했으며 그나마도 쫄티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를 뒷받침하기 적합할까? 어디를 뒷받침하기 적합할까? 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뭐다? 요거죠, 요거. 즉 뭐예요? 조선에서는 감히 청군에게 군사적으로 대길 만한 어떤 전투의 승리가 없었고 명나라에서는 2월 중순까지도 뒤통수를 제대로 갈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상황의 변화는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좀 다시 돌려보십시오. 다시 돌려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 강의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저도 어떤 학구열이라든지 지식에 대한 어떤 열망은 높습니다만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체력도 많이 부족하고요. 정말 가끔씩 좀 내가 더 잘하는 교사였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독해력을 더 많이 기르면요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이런 지적 열망을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빠가사리가 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야, 마마의 발발이야말로 홍타이지로 하여금 시간에 쫓기기에 만들기에 충분한 중대 사건이었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3번과 4번에서 이제 살펴봤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홍타이지의 입장에서 1637년 1월 후반의 상황은요 다음과 같이 복기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복기는 제가 여러분들 식으로 쉬운 말로 하면 재구성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합니다. 자, 정축년 정월 16일 아침 심양행 서신을 발송하는 시점까지만 해도 홍타이지는 적어도 2월 말까지는 조선에 머물 작정이었습니다. 왜? 요 정월 16일 아침 서신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 하니까 1631년에 대릉하성에서 전투가 있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모르니까 명나라와의 전투입니다. 이게 명나라와의 전투인데 이때 대릉하성이 대충 80일 정도 버텼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이즈가 비슷하게 나오는 남한산성도 아마 어느 정도 버틸 것이다라고 추론한 거야. 80일 정도 버틸 것이라고 추론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자파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국 본토를 정복한 유목민족들이 제법 많아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민족이 몽골족일 겁니다. 이 몽골인들이 중국을 정벌해서 쿠빌라이 칸데 원나라를 성립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진족들도 금나라를 세웠습니다. 거란족들도 화북지방을 부분적으로 차지해서 요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주족들이 여기를 제압해서 청을 세웠죠. 근데 이 공통점이 뭐냐? 이런 유목민족들의 공통점은요. 다 공성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데 있습니다. 공성전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대릉하성 전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투석기 이런 걸로 진행한 공성전이냐면 그런 건 아니었을 거고 아마
포위해서 말려 죽이는 내용이었을 거라 이겁니다. 포위해서 말려 죽이기였을 겁니다. 왜? 80일 정도 버틴 것도 뭐예요? 다 둘러싸서 데르가성이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걔네 항복을 받아냈다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홍타이지는 이젠 알겠지 너네 설마. 홍은 데르가성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한산성 또한 전면적인 공성전으로 이기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어요. 대신에 뭘? 말려 죽이기를 하려고 했겠죠. 근데 홍타이지는 전쟁에 유능한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획도 있어요. 뭐? 강화도 인근에서 있잖아. 그리고 압록강에서도 얼어붙는다는 결빙이라는 장애 요인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2월 하순까지 기다렸다가 본국에서 제작한 선박으로 강화도를 쳐서 조선 왕의 처자를 붙잡겠다는 구상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강화도 급습이었습니다. 2월 말 정도에. 자, 그러면 왜 이랬을까? 왜 홍타이지는 2월 말까지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 하니 전황도 압도적 우세였고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조선에, 한 달 이상 조선에 머무는데 별로 걸림돌이 없었다 이겁니다. 쌉 가능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조정과의 협상에 굳이 나설 이유가 없었어요. 왜? 네가 와 전략을 실현한 겁니다. 네가 와 전략. 알겠죠? 요게 바로 무슨 이유가 되는 겁니까? 5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이게 옮겨 보겠습니다. 이거 옮기는 기능이 있던데. 옮기는 기능이 있던데. 이렇게 해서 요거를 복사하고 어디에 요즘은 진짜 세상이 좋죠. 붙여넣기. 자, 오케이. 지렸다. 자, 그래서 요 전략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뭐예요? 전황, 굿. 그리고 뭐해? 굳이 급한 일 없음. 요것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5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자, 근데 그래서 정월 16일에 중대 사건이 있기 전만 해도 홍타이지는 2월 말까지도 염두에 뒀다 이겁니다. 자, 근데 공교롭게도 정월 16일에 청군 진영에서 이 중대 사건이 발발했습니다. 뭐? 마마 환자가 발생해버린 거야. 더구나 이 환자는 홍타이지의 어영 가까이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플러스. 이제 홍타이지는 어때요?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는 생신들과 함께 피두에 들어가야 했어요. 뭐다? 급해짐! 이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홍타이지가 당장 조선에서 철수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 병자호란은요, 자기 자신의 손으로 승리를 거두어서 조선 정복을 실현해야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자기 자신의 손으로 벌인 전쟁이다. 친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국내 병력을 총동원했어요. 그 다음 외범 몽고로부터도 많은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뭐다? 대규모 원정이었다 이거예요. 대규모 원정. 자파리 얘기를 하자면 이때 당시에 홍타이지가 동원한 병사를 이 작가는요 한 35,000에서 45,000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얘기할 수 있잖아. 뭐야? 병자호란 13만이라던데? 뭐지? 근데 그게 대만의 어떤 소설 작가가 쓴 내용을 그냥 우리나라 역사가가 그대로 옮긴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료 분석이 부실했던 거야, 병자호란에 대해서. 왜냐? 병자호란은 우리가 완패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35,000, 45,000 너무 적잖아.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닌 게 뭐냐면 첫 번째 여진의 주력은 기병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병 하나라고 하면요. 보병 3-4 명은 너끈히 상대합니다. 그니까 상당히 대규모 원정이고 두 번째 당시의 후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청나라만큼 그렇게 거대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니까 현실적인 수치를 산출해 보면 요 정도가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요 정도도 사실 홍타이지 입장에선 뭐였다? 대규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와 그리고 그때까지의 어떤 전쟁보다도 많은 병력을 투입한 전쟁에서 빈손으로 귀국할 수는 없었어요. 없는 노릇이었어요. 왜? 첫 번째,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마마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 조선왕의 투항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됐어요. 이를 위해서는 이는 뭐예요? 바로 조선왕의 투항이겠죠. 이해가죠?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이런 지시요.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즉 뭐다? 정월 16일에 중대 사건이 터진 후 홍타이지의 시계는 어떻게 했다? 엄청나게 빨리 감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번 문제 아래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아래의 내용 지금 잠깐 보세요. 2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홍타이지가 1636년 11월 25일에 고천제문에서 내세운 주장을 반복했어요. 뭐다? 우리는 의로운 군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의로운 군사를 일으켰다. 즉 뭐다? 우리가 여기에서 빈손으로 귀국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던 세 번째 이유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황제로서 임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뭐? 대의 명분이 분명했어요. 뭐다? 불경한 조선을 징벌한다는 이유가 분명한 전쟁이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선이 내세운 죄악을 다스리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또다시 뭘로써 의심받아? 천자로서의 권위가 의심받게 되는 전쟁이었다 이겁니다. 요게 바로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계가 빨라졌기에 홍타이지는 바로 다음날 정월 16일 다음날이 며칠이에요? 즉 정월 17일부터 조선 조정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협상 전략은 잘 먹혔습니다. 조선의 왕은 정월이죠. 19일의 국서에서 나라를 들어 명을 받들겠다느니 마음을 기울여 귀순하겠다느니 하면서 사실상의 신속 뭐다? 신하로 속하겠다, 들어가겠다 하는 의사를 표현했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누구? 홍타이지 숭덕 연호를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신은 당연히 홍타이지입니다. 그 사람의 연호를 쓴다는 건요. 그 사람을 황제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 조정이 지금 자기 자신을 황제로 이야기하는 건 자살행위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홍타이지의 숭덕 연호를 쓰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야.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죠. 근데 그래서 홍타이지는 이에 친히 화답해서 정월 20일 꼭두 새벽에 두 가지 조건을 내걸어요. 첫 번째 인조의 출성 그리고 두 번째 척화신 두세 명을 묶어서 보내라는 박송을 철군 즉 종전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건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뭐겠습니까? 첫째와 두 번째 중에 어느 게 문제가 됐겠어요? 당연히 첫 번째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왜? 인도 입장에서는 카톡이나 전화 정도로 사과하고 싶었는데 홍타이지는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존심 좀 상하죠.
자존심 좀 상하죠.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어. 근데 홍타이지는 협상만 하지 않았어요. 동시에 뭐도 했다? 전쟁의 종결을 앞당기는 데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수단은요, 모두 동원했습니다. 우선 남한산성에 포격과 공격을 가해서요, 압박 또한 동시에 진행했어요. 안쪽을 패닉으로 만들어서 빨리빨리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만들려는 의도죠. 그 다음 플러스 뭐까지도 강화도 공격 시기를 앞당겼어요. 근데 궁금할 거야. 아니, 한강이랑 압록강이 얼어 있어서 배를 수송 못 하는데 어떻게 강화도를 공격해? 한강의 결빙 상태에서 정상적인 작전은 불가능했어요. 본국에서 배를 갖고 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궁하면 즉 통한다고 했던가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는 몰라도 거룻배 수준의 작은 배 수십 척을 건조해서 이걸 수레에 싣고 육상으로 이동해서 강화도에 배를 댄다는 작전을 실행시켰고 성공했습니다. 뭐야? 이거에서 내가 첨언하자면 당시 청구는요, 조선의 판옥선을 상대할 만한 대형 배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선 수군을 역시나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조선 수군을 만나지 않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해? 그냥 뗏목을 타고 강화도에 상륙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당시의 청군을 조선군이 강화도에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조선 왕의 가족들을 몽땅 사로잡았습니다. 정월 26일 홍타이지는 조선 조정으로 하여금 이 사실을 확인하게 했다. 조선 왕의 가족을 사로잡은 사실. 그래서 정월 27일 조선의 왕은 마침내 뭐까지도 출성 조건마저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걸 우리는 현대적인 용어로 뭐라고 해? 무조건 항복이라고 하죠. 조건 없는 항복. 그래서 전까지는 조건부 항복을 내건 겁니다. 자, 궁즉통의 의미가 뭐야? 궁 뭐예요? 홍타이지가 서둘러 돌아가야 한다. 플러스 배를 배를 건조해서 수송할 방법이 없다. 근데 즉 그런 일이 생겼는데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다 이겁니다. 번뜩하는 아이디어를 내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무슨 아이디어다? 뗏목 상륙 작전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는 뭐 했어요? 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성공해버렸습니다. 이게 궁즉통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자, 그래서 8번 보겠습니다. 8번, 이제 8번, 9번만 하면 끝이야. 8번, 이에 정월 28일 홍타이지는요, 종전 이후 인조가 들어야 되는 말을 국서로 보냈습니다. 정월 29일에는 인조가 평양에 간 홍익한 외에 윤집과 오달제를 척화신으로 지목하여 묶어 보냈다. 이게 무슨 조건이었어요? 두 번째 조건이었죠. 박송이었습니다. 그 다음 정월 30일 인조가 출성했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렇게 해서 삼전도로 나오자 홍타이지는 인조의 귀순 의례를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마마의 발발이라는 정월 16일의 중대사건이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왜 급해졌잖아. 어렵사리 감행한 친정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천연두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플러스 조선에 머물며 지낸 지 보름째가 되는 날 결국 홍타이지는 전쟁을 뭘로 이끌었어요?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로 치면 갑작스럽게 타임 리미트가 걸린 상황에서 타임 리미트라고 할게요. 그냥 이게 걸린 상황에서 홍타이지가 발언을 잡고 한타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역전승을 일궈낸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 말한 거죠. 뭐 미드 수준 차이, 정글 수준 차이라고 말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8번 문제 좀 빡셉니다. 8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한 30초 정도, 1분 정도, 혹은 재생을 멈추고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다 한번 풀어보셨습니까? 다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홍타이지는 1636년 4월 11일에 심양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어요. 이날 그는 칭제의 첫 번째 명분으로 조선 정복을 꼽았습니다. 뭐 정묘호란을요 조선 정복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약간 과장이죠. 근데 황제 즉위식 4월 11일에 황제 즉위식에서요 조선의 사신들이 정복당한 나라 사신들이요 3궤 9궤도를 거부해버려. 그래서 이게 뽀록 난 거야. 뭐? 정복한 게 아니란 게 뽀록 난 거야. 굉장히 속칭 말하는 까오가 상하는 상황이 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홍타이지 어떻겠어요 그날? 홍타이지 어떻겠어요? 부들부들 됐겠죠. 조선 개새끼 내가 죽인다. 반드시 죽인다. 라고 부들부들 냈을 거 아니야. 근데 홍타이지가 인물은 인물인 거야. 왜? 그렇다고 바로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 기다렸습니다. 전쟁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1월 철까지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조의 귀순 의례는요. 요 인조의 귀순 의례는 사실상 뭐의 연장이었냐? 황제 즉위식의 연장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황제 즉위식이 뭐였다는 걸? 찐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사 규모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질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유를 하나 더 대면 이런 이유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인조가 나왔어. 근데 귀순 의례를 작게 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뭐야 별거 아니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뭐해? 야 조선 쉬운 나라 아니다. 근데 나는 해냈어. 야 이거 작게 축하할 일 아니다. 크게 축하해야 된다. 약간 뭐까지도 하는 거야? 플러스 과시까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이해 갑니까? 결국 콩타이지가 전쟁을 한 이유가 드러난 거야. 뭐 황제 즉위식에서 조선 사신들이 부들부들되게 만든 겁니다. 자신을. 근데 나는 황제라는 걸 이제 증명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직접 조선을 정벌해서 조선을 조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때? 기분이 좋지. 그리고 이게 업적이라는 걸 알려야 되지.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주 귀순 의례를 크게 거행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나오지 않은 내용을 덧붙이면 인조를 자기 바로 옆에 앉혀요. 높은 나라로 취급해? 낮은 나라로 취급해? 높은 나라로 취급한 겁니다. 왜? 조선은 작은 나라면 자기의 업적도 작아지기 때문이었어요. 자기의 업적을 보다 뭐한 업적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큰 업적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잘 해주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 내용은 그냥 대충 해도 돼요.
홍타이즈에게는 승전의 기쁨을 만끽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뭐 해야 됐으니까? 알잖아. 이 정도 하면 알아야지. P2 했어야 됐잖아. 그래서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마가 도는 서울 도성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어요. 그래서 2월 2일 홍타이즈는 생신인 왕 버일러들과 함께 2,300명의 병력만 이끌고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또 뭐가 증명이 되냐? 귀국한 이유가 군사적 상황이 아니란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군사적 상황이었다. 그러면 병사를 2,300명만 이끌고 가겠어요? 아니죠. 최대한 빨리 병력을 많이 수습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홍타이지의 이 귀국 이유가 군사적 상황이 아니라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유는 당연히 마마의 위협으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나기 위해서였고요. 자, 조선의 관원들은요, 돌아가는 길에 배웅하러 나왔어요. 홍타이지는 그들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피두 때문이죠. 그래서 홍타이지는 마침내 정축년 1637년 예, 누구십니까? 아, 선생님 잠시만요. 예. 아, 조금 전에 나갈 건데 어떤 게? 아, 예. 제가 세상으로 나가세요. 선생님. 아, 같이 잘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교무실에서 찍다 보니까 잠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타이지는 마침내 2월 21일에 드디어 심양에 들어갔어요. 이제 심양에 돌아왔는데 또 뭐 해야 돼? 계속 뭐 해야 돼? 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0일에 우리 여기서 대충 추측을 해보면 이게 2달이나 걸렸잖아. 도르곤이 돌아오는데 조선의 인질이나 포로 잡아서 데리고 오는데 2달이나 걸렸다 이겁니다. 사실은 처리할 일이 제법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타이지는 피두 때문에 빨리 왔고 믿을 만한 숙신인 도르곤이 소현세자 등 조선의 인질 및 포로들을 데리고 당시 후금의 수도였던 심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홍타이지는 여전히 마마 감염을 우려했기 때문에 소현세자 일행과의 만남을 윤사월까지 미루어야만 했습니다. 윤년이 여러분들 윤달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양력이 우리 보통 365일이죠. 근데 음력은 이거에서 한 일주일 짧아요. 마이너스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쌓이다 보면 한 4년 정도 지나면요. 음력이 얼마나 짧아지냐면 한 28일 정도 짧아져요. 그래서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지정하고요. 한 달을 중간에 끼워 넣어요. 이 끼워 넣는 한 달을 윤달이라고 합니다. 윤년에 있는 한 달.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음력은 총 13월이 있는 건데요. 요게 번갈아 가면서 끼워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637년에 윤 4월이 있었다. 그러면 그 4년 후인 1641년에는요. 윤 5월이 있는 거예요. 윤 6월, 윤 7월 이런 식으로 계속 4년에 한 번씩 끼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1637년에는요. 윤 4월, 즉 뭐다? 두 번째 4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타이지는 소현세자가 4월 10일에 들어왔는데 두 번째 4월 5일에야 얘네들을 만난 거예요. 즉 뭐다? 25일 정도 미룬 겁니다. 더 미룬 거예요. 뭐 때문에? P2 때문에. 그래서 홍타이지가 승전의 기쁨을 만끽할 여유도 없이 귀국한 원인은 뭐냐? 당연히 P2 때문인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할 말은요. 이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저는 이 책을 완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본문은요. 이 책을 정리한 6장이에요. 뭐? 책의
정리 요약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책의 앞에 있는 1에서 5장이야말로 이 책이 분석한 내용들이 듬뿍 들어가 있어요. 저는 당연히 이 내용을 뭐 해서 쓸 수 있다? 발췌해서 쓸 수 있습니다. 뭘로 만들어서? 보기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책의 내용을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것만으로는 벙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 시험 순간에 추론할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저는 낼 예정입니다. 즉 뭐다? 추론하는 문제가 나올 예정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것도 있냐면요. 인터넷에 검색하면요. 작가 인터뷰도 있어요. 작가 인터뷰에 보면 피두선귀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이 작가가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피두선귀야말로 홍타이즈가 마마를 피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의 책 다 써갈 때야 알았다고 합니다. 그 작가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야. 와, 내가 1000피스 퍼즐이 있어. 내가 1000피스 퍼즐이 있는데 퍼즐이 있는데 내가 거의 한 900 정도 맞췄단 말이야. 900 정도. 그것도 뭐 해서? 그 원래 그림도 안 보고 일일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맞춰서 900 정도 맞췄는데 내 친구가 갑자기 그림 보여주더니 야, 이거 여기에 넣으면 되겠네. 이거네. 하는 거야. 와, 성질 엄청나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덕분에 뭐가 가능했다? 세세한 사료 분석이 가능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세한 사료 분석 내용들은 다 뭐의 자양분이 된다? 시험의 밑거름이 된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시험의 밑거름이 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저의 강의를 듣는 친구들, 그리고 제 강의를 한번 들었지만 그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시 듣고 싶은 친구들 모두들 이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별로 좋지 않은 강의지만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